오늘 학습할 내용은 이육사 시인의 청포도입니다. 시 본문부터 보겠습니다.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아라리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 단 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글을 맞아 이 포도를 따 먹으면 두 손을 흠뿍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얀 모시수건을 마련해 두렴. 이육사 시인이 1939년 문장이라는 잡지에 발표한 작품입니다. 시 분석부터 해볼게요. 내고장 7월은으로 시작을 합니다. 시적 화자가 등장을 했어요. 시적 화자는 나라는 인물입니다. 시적 화자의 고장은 7월달이 되면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내 고향에는 7월달이 되면 청포도가 익어간다라고 말을 했어요. 포도를 그려볼까? 좀 포도 같나요? 시의 제목이기도 하고 첫 연부터 등장하는 시어니까 매우 중요한 시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주저리는 열매 따위가 가득 열리는 잔뜩 열리는 모양입니다. 그럼 주저리 열리고 뭐가 열리는 소리겠어요? 당연히 포도가 열리는 소리겠죠. 그런데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린대요. 다시 말하면 내 고장에서 열리는 이 청포도에는 마을의 전설이 깃들어 있다. 학습지에 나중에 이 포도 없는 사람은 혼내줄 거야. 이 전설이 포도에 들어가 있다. 두 번째 행,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 이때 이 알알이 당연히 무슨 알이겠어요? 포도알일 거예요. 근데 이 포도알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늘이 꾸는 꿈이 들어있다. 그럼 우린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 전설은, 우리 마을의 전설은 도대체 뭘까? 하늘이 꾸는 꿈은 도대체 뭘까 하는 게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다음 연에 나옵니다.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단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 라고 했어. 라는 것이 우리 마을의 전설인 거예요. 그리고 하늘이 꾸는 꿈인 거죠. 만약에 진짜로 이렇게 그가 와서 내 글을 맞아 이 포도를 따 먹으면 두 손을 흠뿍 적셔도 좋으련. 그러니까 내 손을 적셔도 좋으니까 어서 빨리 그분이 왔으면 좋겠다. 이 그가 왔으면 좋겠다. 라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에서는 내가 바라는 손님 을 기다리는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손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나타나 있죠. 아이야, 이건 우리나라 시가에서 흔히 나오는 그냥 상투적인 말이에요. 마치 부리는 어린애가 있는 것처럼 누굴 불렀어요.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얀 모시수건을 마련해 두렴, 준비해 둬라 라고 명령을 하면서 끝났어요. 뭘 위해서 마련해 둔다, 준비해 둘까요? 누구를 위해서? 이 손님을 위한 준비예요. 청포도가 저렇게 주렁주렁 열리고 있다. 근데 우리 마을에는 전설이 하나 있지. 어떤 전설이냐면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된 배가 밀려서 오면 그 배에서 내가 바라는 손님이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라는 전설이 있다. 나는 그를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맞아서 이 포도를 따서 먹으면 두 손을 흠뻑 적셔도 좋다. 근데 손님은 이렇게 손을 적시면 안 되니까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아주 예쁘고 정갈한 은쟁반에
그 어떤 티끌도 묻지 않은 하얀 순결한 모시수건을 마련해 두렴이라고 손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넘어갈게요. 핵심 정리. 주제 첫 번째, 풍요롭고 평화로운 세계에 대한 소망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풍요롭고 평화로운 세계로 형상화되어 있는 시어가 손님이에요. 내가 바라는 손님이 오길 바라는 마음인데 그 손님은 보통 손님이 아니라 푸른 옷을 입은 아주 희망적인 색깔인 푸른 옷을 입은 손님이 오길 바라는 마음, 평화로운 세계가 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볼 수 있고요. 한편으론 조국 광복에 대한 염원이 드러난 시로도 볼 수 있어요. 그건 이따가 작가 설명을 하면서 같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갈래 보겠습니다. 형식상으로는요. 시조라던가 뭐 7원절구의 한시라던가처럼 일정한 운율 형성 방식을 정해진 대로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운율 형성 방식을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유시라고 합니다. 한편으로 내용상으로는 손님을 기다리는 마음, 인간의 정서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정서 뒤집어서 서정시라고 합니다. 서정시. 자, 특징 봅시다. 이 시는 색채 대비가 굉장히 극명하게 나타나는 시예요. 한번 봅시다. 청포도는 무슨 색깔이겠어요? 당연히 청색이겠죠. 이 시에는 청색, 푸른 빛깔을 띠고 있는 시어가 반복적으로 드러나요. 한번 쭉 찾아봅시다.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를 열리고 먼데 하늘이, 하늘 체크하고요.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대요. 내 글을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을 뚝 적셔도 좋다라고 합니다. 푸른색의 시어가 연거푸 나타났고요. 한편으로는 세 번째 연 보세요.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을 단 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이런 구절이 있고 또 마지막 부분 보시면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얀 색깔이겠죠. 은쟁반엔 하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달라 이렇게 푸른색의 시어도 잔뜩 나오고 흰색의 이미지를 가진 시어도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 흰색과 푸른색의 색채 대비, 강렬한 색채 대비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모두 각 연을 모두 이행으로 배치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학습지 내용엔 없는데 하나 주목하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는요. 요 시어요. 마지막 연에 너무 진하다. 그렇죠? 요 시어. 기다려봐. 요거 하이안이란 시어를 주목해 보세요. 표준어에 맞게 쓴다면 뭐라고 쓰겠어요? 하얀이라고 쓰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시에서는 하이안으로 나타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첫 번째, 이 연을 통째로 잘 보세요.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이안 모시수건을 마련해 두렴. 랩에서 라임 맞추듯이 아이야와 하이안의 운율을 맞춰주는 방식이라고도 볼 수 있고 모시수건은 모시수건인데 얼마나 하얀 모시수건이냐면 하얀 모시수건이다. 하얗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방법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하얀 맞춤법을 일부러 어겼죠. 이런 거 시적 허용이라고 하고요. 시에서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맞춤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시적 허용이라고 하는데 운율 형성과 의미 강조의 효과를 지닙니다. 이육사 시인의 일대기를 잠깐 볼게요. 이육사 시인은 1904년에 안동에서 출생을 합니다. 도산서원 바로 옆에 있는 집에서 태어났고요. 1944년 광복을 1년 앞두고 사망을 합니다. 일제강점기의 끝까지 민족의 양심을 지키며 죽음으로써 일제에 항거한 시인입니다. 윤동주 시인과 더불어서 대표적인 저항 시인으로 손꼽히고요. 더욱더 대단한 점은 실제로 독립운동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시인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역사 시간에 배웠을 법한 의열단 알죠? 의열단. 이 의열단에도
가입하여 활동한 시인입니다. 청포도, 교목 등과 같은 작품들이 있고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 시인의 작품으로는 절정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민족의 독립에 대한 의지를 노래했습니다. 특히 대단한 점은 이 독립에 대한 의지를 직설적이거나 상투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굉장히 고도의 문학적 기법을 활용해서 아름답게 표현한 것으로 높이 평가를 받습니다. 자, 경북 안동에서 출생한 그는 40년의 짧은 인생에서 17번을 투옥됩니다. 17번을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만큼 독립운동에 자신의 모든 걸 바쳤죠. 이육사라는 것도 숫자잖아요, 숫자. 근데 그것도 감옥 들어갔을 때, 독립운동하다 감옥 들어갔을 때 자기가 받은 죄수 번호 264번을 활용해서 지은 이름입니다. 물론 한자는 다릅니다. 이육사는 지금 문육자, 땅 육자의 역사사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름에서도 민족의 정기와 기계를 잇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렬하게 느껴집니다. 아무튼 그가 베이징 감옥에 다시 잡혀갔는데 1944년이었어요. 그러니까 43에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조국은 해방을 하죠. 민족의 등불 같은 시인이니까 여러분들이 수업이 모든 강의가 끝난 이후에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은요, 밑에 있는 알게 된 점, 궁금한 점, 느낀 점을 채워서 학습지를 저에게 들고 오셔요. 그럼 오늘의 수업은 이만 합시다. 빠이빠이.